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유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솔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담솔병원은 당일 진료, 당일 수술, 당일 퇴원이라는 혁신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개원일에 현재까지 33,000여 건의 전신마취 외과 수술을 집도하였으며 27편의 국제 SCI 학술지 논문 게재 등 해당 분야에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병원으로 성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담솔병원에 대해 살펴볼까요? 1층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시면 원무과에서 바로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6인의 외과 전문의들을 만나기 전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2층은 환자분들이 수술하기 전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촬영과 정밀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3층은 담솔병원의 심장인 수술실인데요. 바로 나사의 바이오클린 규격 기준을 적용한 최상위 레벨의 고도 청결 무균 수술실이 6곳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수술실의 환경이죠. 담솔병원은 최고 최신 사양의 소독 시스템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수술기구 또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철저하게 사용,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4층은 소아병동인데요. 소아병동은 성인병동과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머물더라도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하는 기준에 따라 넓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5층은 성인병동입니다. 성인병동은 1인실에서부터 다인실까지 있으며 다인실은 4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복하는 기간 동안 보호자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간호 1등급 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보호자가 없이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6층에는 연구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층부터 6층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소연입니다. 오늘은 담솔병원의 원장님들을 모시고 탈장, 담석증, 여유증, 부유방, 맹장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열 대표 원장님을 모시고 탈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 탈장이란 무엇인가요? 탈장이란 우리 몸 안에 원래 구멍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장기가 빠져나오는 증상을 탈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탈장 진단 후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아와 성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소아에서는 구멍을 막아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성인에서는 구멍을 막고 또한 인공막으로 보강을 해주는 게 완전한 치료입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게 복강경 카메라가 실물 크기의 4배 정도를 확대해서 보여주니까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이제 상처 자체는 적고 회복이 빠르죠. 그리고 재발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꼭 금식을 해야 되나요? 네, 금식을 해야죠. 마취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으면 위 식도 간에 역류가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금식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또 아이와 어른이 좀 다르죠. 아이는 모유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금식을 하고 분유는 6시간, 그다음에 밥을 먹는 소아와 어른은 8시간 금식이 원칙입니다. 수술을 하려면 꼭 전신 마취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가 있죠. 지금 이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마취과 전문의가 안 계신 경우도 사실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 자체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마취과 전문의 3분이서 가장 안전하게 전신 마취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건영 원장님을 모시고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흔히들 담석증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담즙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는 그런 현상을 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담석증이라고 하는 것은 담석이 담낭 안에 발생을 하거나 혹은 담도에 돌이 발생한 경우에 담낭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담낭관을 막았을 때 혹은
담도에 돌이 막았을 때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한 질병들을 통틀어서 담석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석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담석을 가장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법은 복부 초음파입니다. 충분한 금식을 한 상태에서 복부 초음파를 시행해서 담낭벽의 상태라든지 담석의 크기 그리고 담도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또 CT와 MRI 등을 찍을 수가 있는데 CT나 MRI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라든지 담도의 정확한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검사를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담석증은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과 일반 복강경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복부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으로 담낭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은 말 그대로 배꼽 쪽에 구멍 하나로 복강경 수술을 함으로써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낭 수술 후 1박 2일만 입원하여 치료한다고 들었는데요.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가요? 단일 통로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술 후 다음 날이 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담낭 절제 후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담낭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담낭이 하는 기능은 총 3가지인데요. 담즙을 금식 상태에서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을 하고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수축을 하면서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즙을 저장하는 동안에 농축을 하게 되는데 그 3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이 사라지게 되면 담즙을 저장하는 기능과 뿜어내주는 기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농축하는 기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대변이 좀 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대변이 묽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적게 하려면 기름기를 줄이고 과식을 하지 않는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승근 원장님을 모시고 여유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성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여유증이란 무엇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여유증이라고 하면 남자들의 가슴이 여성처럼 이렇게 커지는 그런 거를 다 여유증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진짜로 혈만 쪄서 생기는 여유증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가성 여유증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안쪽에 유선 조직, 젖을 만드는 조직이죠. 그런 게 함께 발달되어 있는 경우를 진성 여유증이라고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임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살만 쪄서 이렇게 가슴이 나와 보이는 남자분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유선 조직이 발달이 동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유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여유증의 진단은 의사의 직접 진찰과 초음파로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로 그 가슴 내부의 상태를 확인해서 유선 조직이 발달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유선 조직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어느 만큼 또 얼마큼까지 발달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음파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증이 발견되면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네, 여유증의 수술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말 살만 쪄서 생기는 가성 여유증의 경우에는 지방 흡입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선 조직의 발달이 거의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유선 조직을 잘 절제해주지 않으면 충분한 교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선 조직만 절제를 하게 되면 모양이 또 이상해지는 단점이 생기는데요. 그 유선 조직이라는 게 보통 유륜 주변, 그러니까 유방 중심 부위에 몰려 있고 그 주변은 지방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유선 조직만 똑 떼어내게 되면은 그 가운데만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접시 모양으로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선 조직은 유선대로 잘 떼어주고 그다음에 지방 흡입도 같이 해서 모양을 전반적으로 평평하게 다듬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유증 수술 후 피부 처짐은 없나요? 네, 여유증 수술 후에 피부 처짐은 보통 2,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개선이 됩니다. 아무래도 평평한 면보다는 피부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 피부 처짐이 줄어드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개선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애초에 크기가 크지 않았던 분들이나 피부 탄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도 피부 처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피부가 좀 흐물흐물하다든지 아니면 늘어난 양이 너무 많다든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피부 처짐에 대해서는 따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유증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네, 보통 남성분들이 가슴이 커서 여자처럼 가슴이 크다든가 아니면 가슴이 큰 거를 자기가 인지를 하고 운동을 많이 하거나 체중 감량을 많이 해도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유륜 주변이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마른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유륜 주변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여유증을 의심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명진 원장님을 모시고 맹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맹장염이란 무엇인가요? 맹장염이란 일단 의학적인 용어로 보자면 충수돌기염이라는 말을 쓰고요. 충수돌기라는 것은 우측 대장의 끝부분에 달려있는 직경은 3mm 정도, 길이는 5에서 7cm 정도 되는 작은 돌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충수돌기염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맹장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맹장염의 진단은 방사선의 피폭이 없는 초음파로 제일 먼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로 우측 하복부에 충수돌기를 찾아내서 그 충수돌기에 염증이 있다거나 또는 그 주변에 염증 소견이 보이게 되면 충수돌기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초음파만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맹장염의 초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맹장염의 초기 증상은 우선 상복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상복부 쪽에 메스꺼움이라든가 더부룩함 그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와 오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감에 따라서 배꼽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게 되고 복막염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하복부 쪽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맹장염 수술을 단일 통로 복강경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장점이 있나요? 예,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하던 구멍을 3개를 뚫어서 하는 3포트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흉터의 개수가 1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흉터적인 면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3개를 뚫는 것보다는 하나의 구멍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게 통증 면에서도 환자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사회로의 복귀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맹장염 수술의 입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 통로 복강경 충수 절제술의 입원 기간은 1박 2일 또는 당일에 진행이 됩니다. 오전에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오후에 퇴원이 가능하고요. 오후에 수술을 하시는 분은 보통 다음날 오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박진영 원장님을 모시고 부유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부유방은 조금 생소한데요. 부유방이란 무엇인가요? 부유방이란 흉곽에 있는 가슴 외의 신체 부위에 유선 조직이 있는 경우를 정의하게 됩니다. 부유방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자가 진단으로는 양쪽 겨드랑이가 부어 있다든지 또는 생리 전 가슴 통증과 유사한 통증이 겨드랑이에 있는 경우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흰색 유선이 확인이 되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로 부유방은 어디에 생기나요? 주로 겨드랑이에 생기게 되고요. 그 외로는 아래팔, 가슴 아래 또는 사타구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부위에 생기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부유방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유방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선 제거를 완전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매직 부유방 수술이라고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겨드랑이 1cm 정도의 절개선을 넣어서 겨드랑이에 위치한 유선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부유방 수술은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부유방 수술 자체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수술이 됩니다. 근데 개별로 이제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는 보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분들께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병원으로 성장 중인 담소의 병원의 소개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